오늘 또 귀한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정말 우리 삶에 독특하고 또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동균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청년을 모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부터 이렇게 봐왔던 친구인데 좀 뭐랄까 우리 교회에서 건실한 청년 누구냐라고 외부에서 물어본다면 좀 이 친구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큼 조금 야.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야, 관대하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자기의 것을 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저게 쌓인다면 나중에 큰 빛을 발할 수 있겠다 해서 김답답하면 초대해야지 하다가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초대를 했는데 우리 김태주 청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풀샷이 남자 셋이 앉아 있어가지고 조금 칙칙하긴 하네요. 뭔 소리야? 난 이럴 줄 알아서 오늘 좀 밝은 거 왔을 텐데. 나 오늘 태주 나온 줄 몰랐네. 근데 태주가 왜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냐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한번 잠깐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피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왜 그 남을 거를 패고 해? 이거 보세요. 이게 막 보이세요? 야,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데 이게 교육이 있대요. 강의를 듣고 하신 건데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네네. 자, 우리 아니, 지금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금 지금 보여준 다이어리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 그래요? 그렇지. 네네. 차근차근히. 네네. 우리 태주 청년이 현재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 본인 소개도 잠깐 해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8살 이제 김태주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바인더 회사 이름이 3P 바인더라는 회사인데 이 3P 바인더라는 회사의 코칭 자격 관련된 것들을 공부했었고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조금 더 코칭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현재는 이제 국민대학교에 리더십과 코칭 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이제 재학하면서 더 리더십과 코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뭘까요?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또 태주 청년의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리더십이 뭘까? 저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 조직원들을 함께 끌어모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일반적인 정석이죠. 동기농지 생각할 때 리더십이 뭔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면은 이끄는 힘이죠. 근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냐? 본보기로 나타난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조직원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태주 청년도 저렇게 하니까 코치할 수 있는 거다. 사실 바인더 안 쓰는 사람이 바인더 쓰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먹히는 거고. 약간 그런 게 리더십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총체적으로 이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리더가 탄 배죠. 리더십이니까 이 리더가 탄 배인데 이제 두 사람이 말한 대로 그 배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 배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지만 배가 배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 배를 항해하는 거죠.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같이 삶을 살면서 본보기가 되지 않다면 따라주지 않을 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더가 안에서 본보기 안 되는데 우리 저기 가자 그럴 때 안 가죠.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리더가 탄 배죠. 그러면 우리 태주 청년이 그거를 이렇게 그 리더십적 혹은 그런 코칭 그거를 이렇게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청년과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세상이 정해준 기준과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는 살아내야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이 친구들에게 저는 그럼 너답게 살아봐라 라고 말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꿈꾸다 보니 그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누구한테 뭐 목회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동균 집사한테 신학을 건면한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면 안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저는 그쵸. 보실 때 네, 니는 아니다는 경우가 있겠다. 근데 우리 태주 청년 얘기를 제가 우리 승주한테 많이 들었어요. 승주가 너무 따르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승주 얘기를 어렴풋이 들어봤을 때도 아 멋있는 길을 걸어간다. 단지 제가 오늘 아침 만나서 이제 직접 얘기해 줬는데 당분간은 헝그리 정신으로 인내하고 그 배움에 그러나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저 영역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목회자 영역과 거의 비슷한데 사람을 세우는 영역은 시간이라는 그 훈련 그리고 절제와 인내 훈련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 이걸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럼 지금 국민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대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전공이 뭐죠? 리더십과 코칭 학과라는 전공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정하게 된 이제 특별한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대학교만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이제 한국 코칭 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KAC, KPC 이런 자격들이 주어지는데 코칭 자격이 있는데 그 코칭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교육 어떤 이수 과정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학과여서 저는 국민대학교 연계가 잘 돼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칭과 리더십은 코칭을 한번 설명하면서 리더십하고 코칭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코칭은 정말 그 어떤 사람에 대해 계속 질문해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지 이런 것,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리더십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실 뭐 리더십이나 코칭이나 서로 이게 교집합이 있겠지만 리더십이라는 거는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 또 공동체 환경. 근데 코칭은 그 환경 안에 있는 그 개개인들을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삶을 이끌어줄까 하는 이끌어주는 코칭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배우면서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 물론 공부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진짜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이번 연도에 입학해가지고. 한 달 됐구나. 그럼 저거부터 물어봅시다. 그 3P 바인더. 3P라는 게 뭐예요? P가 뭐예요? 성과와 이제 과정과 철학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지금 영어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바인더에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바인더는 쉽게 말하면 제 생각에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의 기록과 관련된 것들로서 이제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저의 인생의 계획들, 버킷리스트나 사명선언문 이게 기독교 기업이어서 이제 사명선언문이나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시간 관리도 함께 하면서 이제 뒤쪽에는 기도나 말씀이나 어떤 묵상들에 관해서 또 적을 수 있는 기록지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태주 청년도 대답이 잘 할 것 같은데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의 차이. 저는 잊기 위해 기록한다고 생각합니다. 잊기 위해. 네, 잊기 위해 기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기억하기보다 정말 멋있다. 잊기 위해 왜냐하면 이게 기록한다.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적어놓으면 내가 잊어버리면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스트레스 풀리는데 맞습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놓으니까 이게 이 안에서 계속 돌면서 사람을 이거 그리고 또 혼자 불안하죠. 까먹지 않을까, 잊어버리지 않을까, 막 이 안에 이렇게. 나는 근데 필요 없네 그러면. 아예 그냥 담질 않아 버려. 머리예요. 아예 그냥 담질 않는 사람은 잊을 것도 없어 버려. 저 같은 사람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제 집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기억을 못 하냐? 그걸 왜 기억하냐? 적어놓은 걸 보면 그만인데라고 말한 일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죠. 그러니까 우리 동균 집사님 얘기한 대로 담아내지 않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해피라 그러죠. 해피라 그러죠. 그러나 담아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중요성을 분간해서 이건 굳이 머릿속에 담아둘 게 아니라 기록해 두고 이것을 내가 상기하게 되면 내 에너지를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된다. 저는 잊기 위해 기록한다. 야. 질문 있어요. 예. 만약에 태주 청년이 적었어요. 예. 근데 적은 거랑 내가 행동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좀 몇 년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써봤어요. 오늘 4시간 공부하기.
뭐 영어 공부하기. 근데 안 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쓴 거를 안 하는 게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멀어지고. 그러니까 뭘 질문하고 싶냐면 쓰는 거랑 하는 거는 다른데 어떻게끔 하게끔까지 이끌어내는 게 코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건가요? 일단 저는 근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습관을 사실 다 변화시켜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코칭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친구와 예를 들어서 바인더를 함께 쓰게 된다면 한 3개월 몇 개월 정도 계속 이제 매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내면서 함께 만나면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다 보면은 하게끔. 네.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쓰는 건 쓰는 거고 삶을 살아낸 거 따로 살지만 이거를 매주 점검해주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면은 쓰는 대로 살게 된다. 예,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제 그 습관으로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습관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어때요? 태주 청년은 그렇게 된 건가요? 저도 이제 한 9년 정도 이 바인더를 써오면서 이제 계속 쌓아왔던 습관이고 실제로 이제 청년들 중에도 썼다가 포기한 청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2026년 시작하면서 이 바인더 관련된 속지를 구매할 청년들을 한번 모은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한 약 20명 정도의 청년들은 계속 꾸준히 써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목회학 신학에 그 어떤 투자했던 에너지 못지않게 관심 있던 부분이 이제 리더십이었고,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갔을 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미국 공부의 차이점은 저는 리더십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 어떤 리더십적 그 유형이라는 것들을 연구해 보지 않고 살아낸 다음에 이거 아니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체계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 사람의 성향, 리더십, 환경 이런 여러 고려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느려 보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우리 경제 발전 상황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그 태주 청년이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저 바인더를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동규훈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인더를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바인더로 하다 보니까 바인더의 가치가 실패들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죠. 왜? 이게 바인더가 계획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인더를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제 핸드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그리고 제 이제 맥 미니 즉 왜냐하면 세 개를 호환을 해야 되니까. 한 군데만 기록을 해도 세 개가 다 이제 공유가 되니까 그래서 제 컴퓨터에 앉으면 제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일정표가 한 달짜리가 크게 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어떤 사역의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야 될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니까 그거는 미래형이죠. 그렇죠? 근데 저 안에 지금 바인더에 보면 뭐가 또 담겨져 있냐면 자기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주 청년이 잠깐 얘기한 대로 꿈이나 버킷리스트나 희망이나 또 반성이나 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미래 계획은 한 20%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건 감당하면 되는 거고 내가 오늘 삶을 바라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감사가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현재를 만족할 줄 알고 미래를 더 계획하게 하는 저 바인더에 자기 삶 전체를 담아 녹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쓰다 보면 머릿속에 있는 걸 쓴다고 썼는데 쓰다 보면 내용이 많아져요. 신기해요. 많아. 특히 묵상을 해보면 제가 묵상을 그래서 꼭 쓰도록 부탁을 하는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뭔지 오늘 나에게 말할 것 같다. 그럼 일단 성경 구절 써보죠. 써보고 이제 그것을 이 성경 구절이 객관성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주관적인 적용이 뭔지 쓰다 보면 내용이 금방 풍성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규훈 집사님이 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말씀 묵상을 오늘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 하겠지. 네. 대충 성경 읽고 지나갔겠지. 네. 그렇지만 여기 와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그렇죠, 맞아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써서 나름대로 정리해 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안 쓰면 그 정도 내용이 정말 조리 있게 말이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쓰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를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쓰면서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서 더 가치 있어지고 그리고 쓰면서 인생의 더 폭넓은 미래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쓰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일단 써라. 일단 써라. 일단 써라. 그래서 아까 읽기 위해 쓴다는 것은 최소한의 거고 일단 쓰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걸 압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일단 저는 씁니다. 근데 이제 정리하는 컴퓨터에 가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종이에다가 일일이 묵상하면서 써놓는 게 있죠. 나중에 설교할 때는 종이 서너 개든 조금 내가 묵상했던 자료들을 놓고 정리하는 게 설교 타이핑이지 그전에 계속 씁니다. 노트에도.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늘 종이를 넣어 다니는 이유 그거죠.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오늘 태주 청년이 지금 젊은 날 저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굉장히 은혜고 인생이 엄청난 그 그릇이 커질 기회입니다. 그래서 9년 전에 하셨다고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9년 전에 누가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네. 여기 계셨던 이제 부목사님 중에 장상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네. 그 목사님을 통해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9년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게 좀 간증할 게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일기장 수준에 조금 불과했던 것 같은데 이제 9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들이면서 쓰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감사와 이제 제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어내다 보니까 저의 삶에 대한 피드백을 좀 스스로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 잠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 기록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9년 정도의 시간을 또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목사님께서 청년 설교 때 종종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선순위로 드리라는 그게 사실 저는 이 바인더 쓰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들을 다 구별해 놓고 저의 삶을 이제 새롭게 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매년 연말이나 이럴 때 공구합니다. 올라오잖아요. 저도 같이 보거든요. 한번 샀던 것 같기도 해요. 태조 청년을 통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패드나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떤 다른 차원이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저는 사실 디지털 자체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디지털로 하면 너무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불편함을 추구하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불편하게 나를 몰아넣는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에서 제가 이제 일정 관리만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아이패드 펜이나 이런 다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종이 저렇게 들고 다닐 필요 없고 패드 안에 여러 가지 섹션이 나눠져 있을 수 있고 기록하면 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용이하다는 게 오히려 그거 내가 더 좋아하고 이러질 않더라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태주천이 그걸 안 거지. 이게 너무 편리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 가치가 오히려 없더라는 거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나중에 저기 종이가 딱 저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요. 내가 아이패드 안에 저만큼 기록룸을 넣어놓은 것과 저 3P 바인더에 딱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에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가 다릅니다. 또 예전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만년필을 썼는데 만년필의 역사 속에 만년필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 만든 사람들이 만든 것일 수 있는데 만년필이 종이에 끓기는 순간 내가 신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록의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컴퓨터로 써서 기록을 남기는 것과 아이패드에다가 아이패드 노트로 뭐 이렇게 이거 아이패드 펜슬인가요? 그 펜슬로 디지털에 기록하는 것과 종이 한번 써봐봐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를 고집하고 만년필을 고집해요. 만년필은 딱 잡으면 왠지 포근함이 있어요.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펜에 액이 나오기 때문에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잉크를 채우고 닦아내고 내가 그 만년필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이상하게 그게 노력이 가게 되고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많이 쓰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 최종이 성경을 쓰는 거였어요. 최종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딱 완성하셨을 때 마지막이 뭐였냐면 영감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효한 최종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쓴다. 얼마나 쓰는 게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돌판에 직접 새겨져 주셨어. 그때는 아이패드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패드 역할을 한 거죠. 어. 돌판에다가 쓰는 것 자체의 매력이죠. 하나님께 직접 쓰셨어.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쓴다는 거는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그 느낌이 달라요. 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장성호 목사님 그때 제 옆자리였거든. 내가 막 쓰고 리더십 다이어리 이런 거 막 쓰니까 장성호 목사님 그때 자기도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랬어. 하고 이제 막 시작을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쓴다는 것은 삶의 어떤 기록 저장인 것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혀지는 시작이라고 나는 봐요.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쓰면 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해볼 때 느낌이 이거 뭐지 하고 한 문장을 써놨어요. 그럼 종이를 제가 옆에 던져놔요. 근데 그게 그 주에 안 써지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시 봤을 때 처음에 생각났던 단어를 쓴 것뿐인데 그 쓰는 걸 읽으면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지혜의 연소성이에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1년 동안 예를 들면 100문장이 쌓인다고 봐야 되는데 쓰면 100문장인데 만약에 안 쓰고 머릿속에 100문장이 저장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연속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담아내는 건 굉장한 어리석은 짓이고 머리 아프니까 안 담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농담도 아프고 그러면 하지 마. 왜 그런 말을 해? 근데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 바인더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인더 쓰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쓰는 게 내 비전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주 청년이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왜 하며 물질 관리를 왜 하는 건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해주 청년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사실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폈을 때 색깔로 저는 사실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 주 동안 내가 이 색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살았는지를 사실 이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나, 신앙에 초점을 맞췄나, 일에 초점을 맞췄나 이런 밸런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데 제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보물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네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주간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는지 너무 많은 곳에 시간을 흘러보내는 곳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줄이고 또 다른 곳에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 그렇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해주면서 사실 저는 청년들이 진짜 본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려지고 낭비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도 스스로 배우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질적인 시간을 이제 질적으로 좀 좋은 시간들을 잘 썼으면 좋겠다. 목표를 향해 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로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이 바인더를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강사도 되고 싶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그게 사실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해주신 인내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요. 책 한 권 하나님 쓰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근데 책 한 권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사실 그 책 쓸 때까지 어떻게 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어떻게 해서 이걸로 돈을 수익 창출을 할지 이제 또 이제 태주 청년이 결혼도 하셔야 되고 제가 답을 낼게요. 네네.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고 그러나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걸어야만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사실 그 한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행이 뭐냐면 한동안 이제 한 단면으로 유행을 했었지만 그 본질적인 유행이 뭐냐면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이란 건 지금 서점에 가보면 아마 책 중에 제일 많은 책이 자기 개발일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개발이 그만큼 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태주 청년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한 번만 나와도
그래서 그 체감권으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48시간 독서법인가 그거 체감권 그거 가지고 자기 말로는 그 인쇄비로 지금 평생 먹고 살 돈 벌었다더라고요. 아하, 잘해야겠네 대주 청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유함을 맛보는 거죠. 또 저게 파생되는 저게 굉장한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단기간, 장기간, 중기간 어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과 그럼 시간 관리를 합숙하게 하고 그 안에서 배울 거 배우고 그 기간에 자격증 같은 거 따게 하고 연구하고 이건 직업 훈련이 결국 삶의 시간 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직업센터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지원도 늘어나게 될 테고 왜냐하면 지금 직업훈련이 많이 위탁돼 있거든. 그 전문 분야별로 자격증별로 학원별로 이렇게 위탁돼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주고 또 다른 후원을 통해 가지고 그 청년들의 시간 관리.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 옛날이고 지금도 많잖아요. 입시를 위해서 그 기숙하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기숙학원을 갑니까? 시간 관리. 시간 관리죠. 네네네. 시간.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요. 네. 근데 이거를 행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태주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맞죠? 네. 통계상. 네.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태주 청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3P 바인더에서 배운 거 플러스 태주 청년의 9년의 경험을 더해서 태주 청년만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네. 떨어져 나간 대표적인 사람 유동균 집사라고 보고 네. 실제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그렇고 네. 떨어져 나가면서 보고 유동균 집사를 보고 한번 한번 코칭을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는 거지. 아. 설득을. 아니 해보는 근데 거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먼저 정리하자면은 네네네. 태주 청년이 3P 바인더를 통해서만 그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경험을 녹여서 태주 청년이 9년간의 경험과 청년들한테도 강의도 해본 경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녹여서 태주 청년의 것을 만들어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주 청년만의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거는 요렇게 해야겠다. 그런 걸 좀 저한테 가르쳐 주는 시간 지금 코칭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왜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집사님께서는 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그거부터 왜 시간을 관리해야 되냐고요? 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저도 동의하는데 네네. 저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사실 7일간의 계획 속에서 이제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시간과 관련된 계획들을 가지고 태초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창세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살고 싶은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에게 시간이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태주 청년은 이걸 태주 청년이 만든 책은 네. 기독교인한테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책을 사실 한 권 쓸 생각은 없습니다. 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쓰고 싶고요. 자기 그러면 개발적인 저는 교회 안 측면에서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저 시간 왜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아, 이런 사람도 네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시간을 왜 관리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하고 싶진 않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부터 먼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네. 저거지. 저 잘 쓰고 있는데요? 라고.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저 잘 살고 있는데요? 동균님께서 어제 네. 계획했던 일 중에 실행된 것과 네. 계획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썼다.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일단 저는 출근하면 오늘 할 걸 싹 써요. 어제 한 7가지 되더라고요. 뭐 메일 답장부터 사소한 것부터 필요한 것까지 이걸 다 해요. 그러면 좋아요. 오케이. 네, 그래. 그러면 쉴 때 네. 쉼을 계획하고 쉬나요? 아니면 그냥 쉬나요? 그냥 쉬죠. 근데 계획하고 쉬는 법을 배운 적 있나요? 계획하고 쉰다. 쉼을 계획한다. 근데 쉼을 계획하는 순간 다 계획을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쉼이잖아, 쉼. 네. 쉼을 계획하고 쉰 적은 없죠.
근데 쉼을 계획한다는 게 뭘까? 쉼을 계획한다. 뭔 말이야? 내가 오늘 이게 일을 하다가 네네네. 예를 들면 쉼을 계획한다.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몸을 네네. 가졌기 때문에 네네네. 학자들에 따르면 특히 네네. 생물학자에 따르면 네네. 예를 들면 차량 운전할 때 몇 시간 운전하면 몇 시간 쉬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일이라는 게 또 성과를 내면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안 되고 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쉼을 어떻게 쉴 건가? 아. 그러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쉼을 잘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쉰다는 건 뭘까? 아. 더. 그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유 뭐 그때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면 되고 뭐 나가면 되지 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네. 아 쉼이라는 게 고급화될 수가 있구나. 이제 오늘 나한테 배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2시간 운전할 땐 20분 쉬으라거든요. 네. 왜 쉬으라 할까? 졸리니까. 졸리는 것도 있지만 운전이 더 잘 되라고. 안전해지고 안전해지라고. 또한 네. 운전하는 시간에도 좀 더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그렇죠. 쉼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동균이 이제는 일을 처리하는 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쉼의 부분을 좀 더 계획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그러면 쉼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네. 그럼 쉼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세 가지니까. 영혼요? 그렇지. 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 보세요. 지금 너무 삶을 네. 알아야 될 걸 안 배우고 살면서 맞닥뜨리면서 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구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나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경작 관리하라는 것은 하나도 경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야냐면 내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가져가 버려요. 어허. 그럼 관리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해야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네. 모든 직장인이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직장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건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에서 배울 거 배우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따를 거 따르고 도전할 거 도전하는데 아유 월급 준다 해서 왔어 라는 사람은 자기 시간이 아닌 거야. 그 회사가 돈 주고 그 시간을 산 거지.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분은 그 직장에서 오래 갈 수 있을까? 없죠. 삶이 행복할까?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근데 이게 청년의 때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제 신혼 부분은 애 키우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 효율성의 차이죠.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청년의 때는 효율성이 좀 더 좋다. 높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빨리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니까. 근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시간 관리가 필요 없을까요? 있죠. 이거는 장단점의 차이예요. 젊었을 때는 이 기동성과 효율성은 좀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열매를 거두는 측면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 이 연륜이 뭐예요? 삶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그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청년의 때처럼 기동력이나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죠. 이 결혼 전하고 결혼 이후 또 애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24시간을 삽니다. 관리해야 될 시간은 똑같습니다.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는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그 영혼육을 우리 저 태주 청년 같은 경우는 쉼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바로 나오잖아. 반드시 쉬는 시간을 잡아놓습니다. 봐. 반드시 잡아놓습니다. 네.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쉼을 계획하는 거예요. 네, 쉼을 계획하고 쉬는 편입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하루 종일 요때 쉬어야겠다 체크를 해놓고 그때 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앞전에 일했던 게 내가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네. 뭐 이제 매일 핑퐁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 그럼 네. 3시간이 돼서 쉼이 없어졌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의 쉼을 찾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직장 생활에선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생활하되 이제 직장이 끝나고 나서의 삶 가운데 이제 쉼을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거지. 내가 쉼을 계획했는데 안 됐어. 네. 그럼 다시 계획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절이 돼가는 거야. 아 그럼 내 직장 생활 패턴 속에 쉼의 시간이 점점점 찾아가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 시간 딱 쉰다 쉬어지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쉬어지네. 왜 그럴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답답 100일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사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게 잠의 유혹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니까. 그때는 한 새벽 3시부터 한 7시 반까지 4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쉬다 보니까 사실 자칫 잘못하면 1시간 반, 2시간의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이게 몸이 처져 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빌 게이츠의 시간관리법이라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간은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가줘야 이게 쉼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간이 깨면 바로 탁 깨지 않는데요.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야 간이 정상적으로 딱 일을 하기 시작한대. 그러면 이제 그 워밍업 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거지. 그럼 워밍업 시간이 긴 동안에 다시 자버리면 간은 이제 막 워밍업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자버렸어. 그러니까 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워밍업하는데 또 쉬어? 근데 안 쉬고 싶은 거예요, 간은. 그러니까 간은 깨 있고 내 몸만 피곤해서 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간이 가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3시부터 한 9시까지 한 6시간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면 신기하게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딱 잠을 자고 깨지더라고. 간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이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쉼이라는 거는 한 번에 답이 주어진다기보다는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다 보면 반드시 직장이면 직장 상황이 요구된 시간에 일을 하고 직장이 요구된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쉼을 계획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맞는 쉼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을 찾아야 돼.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특성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죠. 들어봐 주세요. 저는 다르죠. 쉼을 계획해서 쉬잖아요. 그럼 그 쉬는 시간에 끝이 있잖아요. 이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쉼이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일하는데 버퍼링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할 때 그냥 계속 하는 편이에요. 계속 하다가 육은 채워요. 과자 먹고 뭐 이런 거. 근데 영웅이랑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쉬는 시간을 1시간 딱 정해놓고 이 끊는 결단도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처음부터 잘 된 건지 아니면 저걸 하다 보면은 내 시간에만큼 쉬는 시간이 딱 확보되고 그만큼 쓰는 건지. 이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집사님께서 계속 그 결국 결과론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없이 생각하시다 보니 이제 계속 결과론적인 이동균 걸 집사의 최고의 장점은 결과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도 여기 선에서 끊고 더 게을러지지 않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보단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런 얘기 태자한테 들으니까 조금 그렇다. 왜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지금 한밭제일교회 청년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건실한 청년 태주.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오늘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아. 저요? 아니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유동균 집사님의 그 타입은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타입은 굉장한 장점인데 그게 뭐냐면 동의가 되면 전력 질주합니다. 동의가 되면 돈 안 줘도 전력 질주합니다. 네, 지금 직장에서도 이게 지금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돼.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동의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바인더가 동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네. 동의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이런 타입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주 거 보면서 이미 지쳐버린 거야. 그런 거 있었어. 야, 저만큼 해야 돼? 어. 이 지쳐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 동균 집사하고 제가 성향이 비슷하잖아. 안타깝게도 내가 태주 청년하고 성향이 비슷하면 좋겠구만. 그게 비슷하지 않다고.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부지런히 애를 썼어요. 쓰려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저렇게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는 그 긴급한 거,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걸 기록하고 말씀 묵상한 노트는 따로 두고 기도 노트는 따로 두는데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핸드폰에 녹음을 해요. 그때 왜냐면 녹음은 차 타고 가면서도 쉽더라고. 녹음을 해봐요. 녹음은 돼. 내가 입으로 떠드는 거는 우리가 잘하잖아. 우리는 사실 하나를 알면 열을 내는 타입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교만한 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녹음을 해요. 어허. 근데 신기하다. 녹음을 하다 보면 나중에 녹음을 듣지 않아도 생각나요. 나 해보고 깜짝 놀랐어. 한번 해봐요. 우리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고 또 쓰는 것보다 말하라면 잘해. 아 맞아요. 그 타입이야 우리는. 근데 말을 녹음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녹음하고 나서 안 들어도 녹음이 돼 있다는 그 자체로 잊어버린 건데 나중에 녹음을 하긴 하면서 안 들어도 기억이 나더라고. 그게 우리 능력이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말을 한 것이 누군가가 기억해주면 내가 더 미쳐서 하더라고. 근데 녹음기가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하고 일시적인 거 녹음하고 그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보면서 종이에 쓰죠. 근데 그 만년필로 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과정, 그러니까 태주 청년의 말처럼 과정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주 청년이 지금 이 길에 개척자인 건지 아니면은 뭐 롤모델이 있는 건지 강사로서 좀 이렇게 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좀 계신가요? 네, 이거 관련돼서 이제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걸로 아는데, 많아요. 수십만 명. 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물론 이제 갈목하는 분들로 이제 성장의 과정 속에 나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 수많은 수십만 명 중에 성공을 하려면 좀 어떤 다른 뒷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만 관리해주는 강사 vs 네. 시간과 물질 관리해서 성공한 강사라고 수강 신청이 두 개가 떠 있으면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선택해서 들어볼 것 같은데 이 시간과 물질만 강사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시간과 물질에만 국한돼 있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꿈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사실 이제 그 DTS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실 저한테는 하나의 꿈이자 비전인데 조만간에 시작하자. 그 대학원 마치면 시작해. 그 대학원도 리더십과 코칭학과를 고른 이유가 이제 바인더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시간과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리더십과 코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결국 해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는 말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지 이끌어가실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저의 시작하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도 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동균 집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 말한 것을 한번 살펴봐봐요. 자기 나름대로 시도해서 성과를 낸 사람의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네네. 근데 자기는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한 실제 열매는 뭔가 발목할 만한 열매가 없지만 가르침 그 자체의 깊이를 더하는 가르침이 더 파워풀합니다. 왜? 보이는 열매가 없는데도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공자가 지 말한 대로 다 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안 했나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말한 것에 대한 그게 그 어떤 인내와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자기 절제와 인내의 열매일 것이고 만약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열매를 거둔 것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가르침의 범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진다. 좁아져요. 그래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거나 나부터 열매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셔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통합니다. 안 그러면 목회를 못합니다. 강단에서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먼저 열매를 보고만 한다면 메시지가 굉장히 옹졸해지죠. 다양한 영역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 지금 대주 청년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르침의 영역을 가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DTS 같은 훈련을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 관리법이 같이 들어간 청년들을 위한 DTS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린 제주도에 또 우리 원로목사님 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DTS 갔다 온 청년들 태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그것으로 청년들을 깨우는 그런 좋은 학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좀 재정 지원하고 그 일정 기간 거기서 6개월 정도 6개월이면 제가 볼 때 습관이 생길 수 있다. 시간 관리가 된다라고 보니까 그런 기회가 이제 곧 생길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비관적일 수도 있는데 꿈을 쫓다가
돈 때문에 좀 내려놓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지금 사회 초년생인 나이에 속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렇게 계속 뭘로 돈 벌 거냐를 조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MBTI가 뭐예요? 저 ISTJ입니다. J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하나 싶기도 하고. 목사님은 근데 핀데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원래 ESTJ였어요. 네? ESTJ 원래. 원래. 미안해. ESTP. 그렇죠. ESTP였어요. ESTP. 네네. ESTP였는데 목회 현장에서 세 개가 다 바뀌었어요. E는 바뀔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ENFJ예요 지금. ENFJ. 근데 P하고 J가 반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P가 J로 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이고 그다음에 T하고 F는 확실히 나뉘어요. 난 확실히 T 타입이야. 저도 그래요. 근데 T 타입이 N 타입하고 같이 만나기엔 T가 피곤해요. N이 네, 그렇죠. N 때문에 네. T가 피곤해. 자기가 T 타입인데 T가 피곤한 줄 아는 거지. 왜? 내가 N이니까. 근데 내가 N이 되도록 바꾼 사람들이 교인들이죠.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감사하죠.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우리 태주 청년에게 이제 미래 같은 사역의 방향.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일단 법인도 지금 세운 상태인데 그 법인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예산을 지원해서 실행하는 기구가 될 거고 실행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우리 정부와의 상대 속에서 청년들을 길러내기 위한 정부 참여,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 법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단 법인을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 사실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교회가 한다는 것은 굉장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한다는 건 교회 내 구성원들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시간 관리, 삶에 직시하게 하는 것도 굉장한 복음이잖아요. 일반 은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정을 지원해 주면 그 집행하는 기구가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도와주고 싶은데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위해서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법인 안에 할 일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태주 청년이 그럼 그 자리에 자리를 하는 건가요? 이제 그럼요. 그래서 지금 코트라라는 그 국가 그 재정 국가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역협회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예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청년 봉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옛날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코트라 지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고 청년들을 받았는데 청년들한테 국가에서 1,000불씩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매달 1,000불 캄보디아에서는 살고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런 게 많다고. 이거 국가에서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다음 세대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지만은 그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자기 국가에서 다 섭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국가 작은 정부로 가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영리 기관, 즉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게 퍼센테이지가 7%에서 10%밖에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사단법인 세우면서 전국에 100개가 안 되더라고.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재원의 73%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실행이 돼요. 왜? 효율이 높아요. 재정 효율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직원을 세워가지고 그 직원으로 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공무원 세워가지고 공무원을 하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더 돈을 잘 쓸 수 있는 기관에다 돈을 기탁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0%가 넘는 재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뭐 지금 태주 청년의 꿈 얘기하다가 법인까지 나왔는데 그 이 단계가 있나요?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러니까 3P 바인더에서 주는 자격증이 공인 인증은 아닌 거죠. 그냥 그들이 인정하는 자격증인 것 뿐이고 지금 국민대에서 배우는 그 과정을 국가가 공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인도 두 가지예요. 네네. 민간이 하는 게 있고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있어요. 민간이 뭐냐면 협회를 만들어 놓고 그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민간 자격증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이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어. 국가 그냥 협회 그 법인을 협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해줬고 그 협회에서 민간으로 만든 자격증. 예전 코칭 자격증은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건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상담을 자격증을 줬더니 그 상담의 필요성이 막 확산되니까 국가 자격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이런 국가 자격증이에요. 상담의 영역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보고 아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면 국가 채택을 하고 민간이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민간은 공신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콩칭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앞으로 공신력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단법인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자격증을 만들 거예요. 무슨 자격증? 그러니까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세운 것은 그런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배우게 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시켜주고 영적인 필요는 성경만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거지만 일반적인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깨닫는 거거든. 근데 창조 세계 속에 영적인 것은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일반 우리 학문 안에서도 영적인 게 다뤄주고 있어요. 요가 이런 거 영적인 거고 그렇죠.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드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아우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적어놓은 게 한 80가지. 진짜 바쁘시겠다. 아니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그거 생각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태주 청년이 지금 9년간 했는데 네.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시간 관리랑 물질 관리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아, 뭐 주관적이겠지만은. 한 50점 정도 하겠습니다. 야, 그럼 여러 죽이는 말씀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그 하루하루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9년을 썼든 어떻게 썼든 매일 사실 무너지기 쉬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무너지고 있는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서 50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는 잘 사셨어요? 어제 최선을 다해 살아보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10에서 몇? 어제. 어제 10점 말입니까? 만점에. 어제는 한 8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이게 미래 지향적이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진 거지. 어제 삶은 8이라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배고픈 거지. 아하. 그러니까 50이라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배 안 고픈 사람은 지가 잘 살았다 그래. 지금 잘 살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오늘, 10에 네. 8점 너무 좋네요. 어제 동규현 집사는 어제 몇 점? 10에 몇 점? 전 100점이죠. 아하, 그렇지. 이게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족도 높아요. 참 신비롭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몇 가지 좀 들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시간은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를 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안 살 수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획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지금 내가 뭘 잘하는지를 평생 알 수 없어요. 목표라는 것은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단기별 계획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바인드를 쓴다는 거는 자기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여러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노하우가 쌓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갈 사람들한테 저걸 제시해 주는 거야. 뭐를?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소개해 주는 거야. 그 과정만 지나면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은 지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동행, 인내, 예배, 기도. 그럼 그 과정 속에 다 정리되고 집중과 선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열매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쫙 이렇게 나요. 그래서 오늘 동생이 나왔는데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배움에 나이가 없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결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렇게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인내하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태주 청년한테 네네. 태주 청년이 오늘 대화의 결론을 한번 내봐줘. 아 제가 말입니까? 결론. 저는 이 김답답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정체성이 있을 것인데 이제 자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이제 기준으로 둬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정말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로 시험이 망했다면 쌤 저 인생 망했어요 라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인더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반드시 이 김답답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저는 우리 짓고 싶습니다. 태주 청년이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금 청년들 세대 속에 자기 길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직장과 일터로 뛰쳐나가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 꿈과 비전 혹은 자기만의 길을 모른 채 그 직장과 일터를 걸어가는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쓰실까?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하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이 직장에 30년 일할 줄 몰랐대.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삶은 살아왔지만 30년 시간이 그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갈 줄 몰랐다. 그럼 결국 평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죠. 그러니까 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걸어가고자 시도할 수 있는 게 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해. 이때는 좀 덜 먹으면 되고 좀 덜 벌면 되고 조금 생활에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어차피 기회를 주실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학비나 그 생활비나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텐데 그걸 믿고 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인내의 여정.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겠다. 그것이 지금 아니면 40대 50대 애 놓고 결혼하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당장 마누라 눈살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주 청년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간다는 그 자세는 우리 모든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시기별로 분명히 다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청년의 때가 아니면 참 쉽지가 않다. 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참 우리 28살이라는데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만 나이로 28이에요? 만 나이 27입니다. 더 비참해지네. 야, 만나이 27이라는데 저 어떻게 알았을까? 야, 동균 집사 저걸 알았더라면. 그렇죠? 저도 30살 넘게 그걸 배웠는데 그래서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우리 태주 청년 나와서 정말 우리 삶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야 저걸 좀 배웠어야 되는 아쉬움으로 오늘 삶을 좀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도전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앞으로 우리 태주 특별히 우리 마가공동체 김수정 전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부모 말 잘못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귀한 아들, 귀한 아들 너무 감사하고 나와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은혜를 간구하시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도 한번 계획해 보시죠. 너무 많은 걸 계획하지 말고 내가 오늘 좀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좀 쉬어야 될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걸 좀 미리 이미 주어진 걸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나와준 우리 김태주 청년 또 우리 유동규 집사님 큰 박수로 감사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경품 있나요? 네,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가 없어요.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네. 오늘 또 우리 어제 우리 권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해모임을 좀 주셨고 또 우리 김미아 집사님 미술 작가시죠. 미술 화가신데 우리 캘레그래프를 이렇게 써서 주신 게 있고 또 안수 집사에서 롯데마트 상품권 3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자, 세 분 우리 손희경, 심영순, 김미아 이렇게 해모임과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롯데마트 상품권 잊지 마시고 사무실에 둘 테니까 받아가셔서 또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 김답답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은혜의 날 선물로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